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니모입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은 사랑입니다. 2025년 2월 5일 아침입니다. 어제 이제 그 대통령 탄핵소추 헌법재판 변론기일이 화제가 되긴 했는데 제가 어제 그 영상을 다 챙겨보질 못했어요. 다른 뉴스를 죄송합니다. 다른 뉴스도 어제는 뭐 볼 시간이 딱히 이제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전달해 드릴 뉴스가 오늘은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일단 대통령이 구속 취소 청구였나? 하여튼 뭐 그런 걸 했대요. 처음 듣는 용어죠. 구속 취소 청구? 그래서 이거 이제 양지열 변호사님이 그러시던데 뭐 구속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는 도중에 그 진범이 잡히면 뭐 그런 게 되긴 한데요. 그래서 안 될 짓을 그냥 다 해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받아들일 가능성이 제로고요. 제로고요. 풀려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준석이 이제 출마 선언을 그 홍대 앞에서 했다고 하는데 이틀 전이었나 사흘 전이었나. 근데 지금 개혁신당 허은하 대표가 그거 이준석을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고발했습니다. 진짜 참, 나 저 집 구석 보면. 그래서 이제 허은하가 대표가 이제 이준석 대표이다가 허은하 대표로 바뀌고 난 다음 보니까 당에서 쓰는 통장이 당명이 법인 통장이 아니고 저거 이준석 개인 명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다시 당 걸로 바꾸고 비밀번호도 바꾸고 해서 뭐 그것도 월급이 지급이 되니 많이 뭐 날려망신상 하다가 지금 개혁신당을 제일 먼저 대선 출마 선언한 당인데 당 내부가 그냥 뭐 봉숭아학당 수준입니다. 진짜 저는 개그 콘서트가 심히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어제 헌법재판소 변론을 봤어야 제가 이제 그저께 예측했던 게 맞을지 안 맞을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제 어제 있었던 그 재판에 대해서 이런저런 논평들이 쏟아질 것 같습니다. 뭐 윤석열이 출석해서 본인도 변론을 했다고는 하는데 아무래도 상하 관계가 있었던 관계다 보니까 직접 질문을 못 하겠다라는 뉴스는 봤고요. 그리고 이제 질문 답변 자른 건 아직 올라오지도 않았고요. 저는 그런 것도 뭐 보진 못했습니다. TV 뉴스에서 이제 뭐 이런 이야기가 오갔다라는 게 올라오긴 하던데 뭐 가게에서 일을 할 때 TV는 화면만 틀어놓고 소리를 0으로 해놓고 노래를 틀어놓기 때문에 밑에 이제 자막만 봐가지고 저도 뭐 의미 전달이 잘 된 부분이 아니어서 재판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내일 해드릴 수 있으면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여튼 그 명태균 게이트 수사 마무리가 빨라질지 그 탄핵이 더 빨라질지 잘 모르겠는데 명태균 게이트에서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가 먼저 시작이 된다면 이준석은 아마 대선 나가지도 못할 거고요. 그러니까 저는 대선을 굳이 부득부득 나가겠다고 저렇게 출마 선언까지 하는 이유가 딱 한 가지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대선 출마를 하면 대선이 끝날 때까지 그 후보에 대한 검찰 조사가 중단이 됩니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수사 안 받겠다는 속셈인 것 같은데 어차피 당선될 것도 아니고 한 상황이어서 뭐 2달 빨리 되나 2달 늦게 되나 그 이제 차이일 것 같아요. 이준석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준석도 바보는 아닐 거라고 하려 했는데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간에 본인 당선 안 되는 거 알아요. 당선 안 되는 거 아는데 그 꼴랑 3석짜리 이제 그 조그만 당에서 자기 한 석을 날리면서까지 출마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무리수죠. 그것도 법적으로, 나는 법적으로 이런 게 있어야 되는지 조금 의문이긴 한데 만 40세가 돼야지 대선을 출마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3월인가 4월인가 생일이 언제라더라? 지나면 이제 출마 요건이 돼가지고 뭐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지난 22대 총선 때 그 유동철 후보님한테 후원금 5만 원을 보내드렸고요. 그리고 장예찬한테 5천 원을 보냈어요. 너 제발 완주하라고. 완주를 해서 표를 갈라먹긴 했지만 그래도 뭐 유동철 후보자님 지긴 했는데 여튼 표 좀 많이 갈라먹으라고 힘내라고 후원금 5천 원을 보냈는데 이준석이 출마를 하면 한 1,000원 정도 보낼까 고민 중입니다. 참네. 여튼 헌정사상 최초인 일이 최근 몇 개월간 너무 많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나라 상황이 굉장히 어지럽습니다. 미국은 지금 트럼프가 수입 관세를 올려서 수입 제재를 하기 시작할 거라고 이제 엄포를 놓고 하나씩 일을 진행하고 있고 국제 정세도 복잡해져 가는데 빨리 저 대한민국 최대 리스크 윤석열을 치워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문제도 조속히 해결을 해서 출국 금지부터 때리고 구속 수사가 시작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증거를 없애고 있겠어요. 그리고 오늘 유튜브를 여러 개 보다 보니까 기억이 안 나네. 누구였지? 주진우 기자였다. 주진우 기자님이 이제 오늘 그 문제를 다시 꺼내 들었는데 이것도 다시 수사가 시작돼야 됩니다. 마약. 대한민국 역사상 2번째로 많은 양의 마약이 들어왔는데 관세청이 그걸 눈 감아줬고 그게 그 사실을 알게 돼서 백해룡 경정이었나? 수사를 너무 잘해가지고 처벌하기 직전까지 갔는데 갑자기 외압이 들어와서 백경정님은 좌천이 되고요. 마약 수사는 무마가 됐습니다. 근데 이 외압이 들어가서 좌천되고 무마되는 과정이 최혜병 사건하고 너무나도 똑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수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젯밤에 제가 보지는 못했지만 PD수첩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다루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도 저는 챙겨볼 생각인데 이 사건도 해보면 어마어마할 겁니다. 저는 이 모든 사건이 공짜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공짜라는 생각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명태균이 해줬던 여론조사비 주기 아까워가지고 공천으로 줬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자기 손에 돈 한 푼 안 떨어지는데 이런 일을 벌인다고요? 최혜병 무마? 마약 수사 무마? 예전에 그 자꾸 이름이 자꾸 고유명사가 생각 안 나면 치매 초기 증상이라던데 큰일 났다. 그 의원님 이름이 뭐였지? 민주당 의원님 한 분이 그 김건희의 자금 조수지에 대해서 파고 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뭐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든 뭐 해외 차명 계좌를 만들든 해서 뭐 이것저것 하면서 받아먹은 돈 다 어떻게 해놨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지금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김건희는 진짜 모든 혐의를 다 수사해서 전부 처벌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라가 바로 설 수 있게. 그때 전두환이 스위스은행에 찾으러 갔던 박정희 비자금이 얼마였다더라? 1,000억이랬나? 2,000억이랬나? 그때 당시 그 돈이면 이렇게 부지런하게 해먹은 년은 도대체 얼마를 했겠어요? 저 집 식구들도 징합니다, 진짜. 그래서 저는 뭐 윤석열도 그 김건희가 저지른 범죄가 남편의 지위를 이용한 거니까 처벌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지만 지금 내란 우두머리이기 때문에 뭐 굳이 뭐 그거 하나로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인데 뭐. 그리고 조국혁신당은 내란 등 악질적인 범죄에 대해서는 영구히 사면을 할 수 없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하죠. 박수 쳐드립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워딩만 손절을 안 하고 있고 사실상 손절한 상태로 저는 보고 있어요. 윤석열하고. 근데 워딩까지 손절을 해버리고 나면 김건희 일가를 사면시킬 이유가 없잖아요. 왜 사면시킵니까? 그래서 뭐 저 집은 뭐 끝났다고 봅니다. 이게 이제 올 여름쯤이면 대강의 결과가 나오지 않겠나 싶어요. 그리고 대선이 끝나면 특검법들이 다 통과가 될 거기 때문에 뭐 내란 특검법도 통과가 돼도 좋고요. 그리고 김건희 특검법은 당연히 통과가 될 거고요. 그리고 이것도 지난번에 말했는데 기왕 국민의힘이 해달라는 요구 다 받아준 줄이고 바꾼 그 특검법 말고 아예 이참에 갈아엎어가지고 수사할 거 전부 다 집어넣고 규모 최대한 크게 하고 기간 최대한 길게 하는 그런 특검법 다시 올려가지고 대통령 바꾸면 통과시키자고요. 민주당이 과반당이 된 이런 효능감, 정치적 효능감이라는 이 용어를 만들어낸 게 참 저는 좋아요. 정치적 효능감. 그리고 그 지난 전당대회에서 민주당 당원들이 보여줬던 집단지성, 그리고 그들의 깨어있는 의식, 너무 좋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가장 경계해야 될 상황은 그런 거인 것 같아요.
이 모든 특검이 통과되고 그리고 지금 수사되고 있는 사건들이 마무리가 되면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몇 명이 날아갈지, 그 지자체장이 몇 명이 날아갈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이 날아가고 난 다음에 재보궐선거가 끝이 나면 어쩌면 민주당은 엄청나게 막강한 권력을 가지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내부 분란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저희는 그걸 경계해야 됩니다. 사실 저는 그렇게 될 리야 없겠지만 이참에 국민의힘이 드디어 친일 세력이 대한민국에서 뿌리 뽑혀져 가지고 국민의힘이라는 저 집단 자체가 싸그리 날아가 가지고 그냥 이왕 뭐 문판이 친문이니 친명이니 툭하면 그런 댓글들 달리면서 싸움질 하는데 아예 그냥 국민의힘 날아가고 민주당이 거대 정당 된 다음에 친문은 보수 정당, 친명은 진보 정당 이렇게 해서 갈라졌으면 좋겠어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아무리 제가 강력하게 민주당을 지지하지만 민주당이라고 다 옳다고 생각 안 하고요. 민주당 국회의원이라고 다 훌륭하다고 생각 안 해요. 그래서 민주당이 개헌선을 넘는 의석을 갖는 건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그거 저는 옳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거 저는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는 이 표현 그닥 좋아하진 않는데 수박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낙연 따라 다 나갔으니까 그거 다 나갔으니까 남은 사람들 안에서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싸우다가 이제 아예 초거대 정당이 된 다음에 분당을 해서 그 안에서 보수 진보가 새로 정립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제 희망사항이에요. 이건 예측이 아니에요. 희망사항이에요. 이렇게까지 되기야 하겠나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사실 저는 김부겸 전 의원님 같은 경우는 대선보다는 만약에 명태균 게이트가 전부 다 수사가 끝이 나면 날아갈 거다라고 봉지욱 기자나 노영희 변호사님이 말씀하셨던 정치인들이 꽤 많아요. 그 중에 홍준표가 포함이 되어 있단 말이죠. 저는 김부겸 전 의원님은 굳이 출마를 하신다 그러면 대구시장 보궐선거에 나가시는 게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색깔이 그쪽이 맞거든요. 혹시 알아요? 민주당 출신 최초의 대구시장이 나올지? 최초의 국회의원도 되셨잖아요. 대구가 지역구인 최초의 민주당 국회의원이시잖아요. 그리고 홍준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것도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이야기했던 건데 다시 한번 반복할게요. 여러분 주위에 역시 홍준표가 나왔었어야 돼. 윤석열이 대통령이 돼서 지금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다음엔 홍준표가 돼야 돼라고 하는 사람들이 젊은 남자들 중에서 꽤 있을 겁니다. 꽤 많을 겁니다. 그 사람들한테 이 말을 하셔야 됩니다. 홍준표는 의료민영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는 사람이다. 너네 집이 수백억 대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재벌집이면 홍준표가 돼도 아플 때마다 진료를 꼬박꼬박 받을 수 있을 거지만 그거 아니면 큰일 난다. 라는 이야기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윤석열이
망가뜨린 의료 시스템에다가 이 너덜너덜해진 의료 시스템을 한 방에 날려버릴 수 있는 사람이 홍준표입니다. 실제로 경남도지사 시절에 창원에 있었던 건가? 공공의료기관 하나 날렸습니다. 큰일 납니다. 저는 윤석열도 저거 2,000명 증원했다가 의사들 집단 반발해가지고 뭔 일 났는데 그래도 고집 피우는 거 보면 저 새끼도 아예 그냥 의료 시스템 다 날리고 난 다음에 의료 민영화하려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뭐 의도는 모르겠지만 2,000명에 대한 의도는 아직도 이제 도무지 알 수가 없지만 홍준표는 다릅니다. 그 사람은 정치를 오래 해온 사람입니다. 정치를 오래 해온 사람이고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의료 민영화를 하겠다라는 굳은 의지를 아주 자주 내비쳤던 정치인입니다. 큰일 나요. 그래서 이 말씀을 주위 젊은 남자들한테 홍준표가 돼야 된다라고 말을 하면 꼭 해주세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의료 민영화 하나면 끝이 납니다. 그래서 너네 맹장 수술 하러 가면 300만 원, 500만 원 나올 수 있고 뼈 하나 부러지면 지금은 3만 원, 5만 원인데 홍준표 대통령 되면 50만 원, 100만 원 될 수 있다. 꼭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 1세대 실보험을 든 저는 사실 상관이 없어요. 저는 실보험이 되게 빵빵하기 때문에 저는 아파서 병원에 가서 발생한 비용은 저는 10,000원밖에 안 냅니다. 그러니까 아파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거면 병원에서 진료비가 얼마가 나왔든 제 돈은 10,000원이에요. 청구하면 다 나와요. 제가 예전에 한번 궁금해서 청구해 봤거든요. 11,800원 나온 거 제가 한번 청구해 봤어요. 1,800원 나와요, 진짜. 그것도 당황스럽더라. 손해, 사정 담당관이라 그러나? 그분 얼마나 황당했을까? 이 사람은 1,800원 받으려고 보험 청구하나? 저 궁금해서 해봤어요. 그 뒤로는 안 해요. 그냥 12,000, 3,000원 나온 건 청구 안 해요. 저 그렇게 쪼잔한 사람 아닙니다. 여튼 저도 내가 아프면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들까봐 겁이 나서 홍준표가 안 되는 게 아닙니다. 공익적인 목적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실보험 되게 빵빵하게 들어놨어요. 여튼 널리 알려야 되는 것들이 참 많네요. 오늘 이걸 정리하면서 마무리를 해볼까요? 자, 이준석은 정치를 시작하기 전에 그 JTBC의 무슨 TV 프로그램에 나비 넥타이 메고 나올 때부터 본인이 이미지가 좋아지기 위해서, 본인이 정치판에 뛰어들거나 권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없던 말도 태연하게 지어낼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미 그때부터. 그리고 그 뒤에 정치를 시작하면서 걸어온 행보를 보면 저거는 권력에 눈이 멀어가지고 거기에 절어있는 4선, 5선, 6선 의원들이나 할까 말까 한 짓만 골라서 하고 있어요. 지금도 개싸움 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그리고 방금 했던 홍준표에 대한 이야기, 의료 민영화. 이거는 진짜 널리 알려야 됩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개헌 이야기가 나오면 그거는 사실상 내각제 또는 사실상 그 이원집정제다. 그거는 불시시다. 대통령을 허수아비로 만드는 개헌이에요. 전시나 사변이 되면 지금의 대통령의 권한을 가지지만 그게 아닌 상황에서는 의전 말고는 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 대통령 제도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아직은 말을 하고 있지 않지만 어느 순간인가 말을 할 겁니다. 개헌 이야기 할 겁니다. 그때 야, 저 개헌 좀 뭘 개헌하자는 거야 하면 야, 저거 대통령을 일본 왕이나 영국 왕처럼 만드는 그런 개헌이야. 저거 절대 하면 안 돼. 대통령 뽑아놔도 대통령 할 줄 아는 거 아무것도 없게 만드는 개헌이야 라고 설명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김호준 공장장도 이걸 모르진 않을 건데, 왜냐하면 그때 방송도 같이 했었거든요. 그때 정봉주 전 의원이 정봉주의 전국구 팟캐스트를 운영하면서 이 이원 집정제에 대해서 거의 매일 이야기를 했어요. 거의 매일. 이거는 막아야 된다. 지금 저들이 말하는 게 이거고, 이걸 하면 이렇게 되는 거다. 그래서 문재인이 대통령이 될 것 같으니 문재인의 팔다리를 다 자르려고 하는 거다. 라고 이제 거의 매일 말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개헌, 그러니까 제왕적 대통령제를 거들먹거리면서 개헌이 이야기되면 그게 이원집정제 또는 내각제로서의 전환인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거는 막아야 된다 라고 널리 알리시면 됩니다. 서글픕니다. 한 구독자 100만 되는 사람이 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 이야기를 아무 데서도 안 해요. 그때 개헌 이야기를 권성동이 꺼냈을 때 하루 몇몇 유튜브에서 아주 짧게 이 이야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하긴 하던데 그 이상 안 해요. 그것도 뭐 한 10초, 15초 할애했나 하던데, 그때 박근혜 탄핵 당시에 정봉주 전 의원님은 굉장히 절박한 심정으로 이번 집정제라는 제도에 대해서 알리셨고, 계속 이제 널리 알리라고 청취자들한테 주문을 하셨거든요. 제가 다 부족한 탓입니다. 그때 그 정봉주의 전국구 청취자가 몇백만이었지? 기억이 안 나네. 고작 600명짜리 구독자 600명짜리 유튜브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 방송을 들은 여러분이 일당백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튼 제가 전달해 드릴 뉴스, 그리고 제가 제 유튜브를 이제 구독해 주시고 이제 봐주시는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 드린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할게요. 근데 문득 생각이 난 건데, 그 친한 동생이 제발 카메라 좀 보고 방송하라고 하는데 그게 좀 잘 안 돼요. 연습을 좀 해야 되나? 여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이 목, 금, 토, 일. 저 5일 더 일하면 쉬어요, 드디어. 그러면 저 15일 동안 하루도 못 쉬고 일했네요. 죽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가게 좀 놀러 오세요. 제가 일하고 있는 가게는 그 모든 안주가 와 이거 왜 이렇게 맛있어 할 만큼 맛있고요. 그리고 홀에는 친절한 미니 이모님이 서빙을 하는 부산 수영구에 있는 수영 을지로 골뱅이 앤 치킨이라는 가게고요. 가게가 뭐 조용한 시간에 오시면 저도 같이 앉아서 간단하게 한두 잔 하면서 이야기도 나눌 수 있고요. 그리고 미니 이모 TV 보고 왔어요 하시면 제가 서비스도 드릴게요. 아직까지 한 분도 안 계세요. 미니 이모 TV 보고 왔어요 하는 손님이. 그 첫 손님이 누굴지 모르겠지만 첫 손님이
오시면 서비스도 드리고 뽀뽀도 해드리는 건 싫죠? 주책이야. 여튼 뭐 서비스 잘해드리겠습니다. 저희 가게 그 사이드 메뉴, 서비스 메뉴도 엄청 맛있고 괜찮은 거 많아요. 꼭 이제 이 힘들게 일하는 미니모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게 찾아와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좋아요, 댓글, 구독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안녕.